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오늘 부산 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10월 거래량으로는 최고입니다. 한국은행이 연 2.5%인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거래일 이어지던 하락세가 드디어 멈춰섰습니다.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였다는 모습에 힘입어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요? 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 상승한 1967.5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1월 옵션 만기일이었던 이날 외국인은 712억 원, 기관은 85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프로그램 매매도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전날 제니 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가 양적 완화 우려를 해소시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연기금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1.25% 상승한 것을 비롯해 비금속 광물과 종이 목재 등이 올랐습니다. 금융주의 공매도가 이날부터 허용된 탓에 증권은 3.2% 떨어졌고 건설업과 통신업도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네이버가 3.33% 상승했고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LG화학과 KB금융, SK텔레콤은 떨어졌습니다. 이마트는 10월 실적은 부족하지만 11월 이후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3.95%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22% 오른 511.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트론구,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CJ제일제당이 글로벌 곡물 가격의 하락, 이 수혜를 입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글로벌 곡물 가격 하락으로 최근 식품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업종 대표 종목인 CJ제일제당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곡물 가격 하락으로 식품사업 부분 수익은 개선되겠지만 전체 영업이익에서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던 바이오 사업부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사업부의 주력 상품인 라이신 가격은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로 인해 지난주 기준 1kg당 9위안 수준에 형성돼 연초 대비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라이신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 우려가 이어지면서 이날 CJ제일제당의 주가는 24만 9천 원으로 지난 5월에 비해 20% 이상 내렸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주가인 24만 5천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이신 가격이 반등할 상황이 아니라 주가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3D 프린터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군요. 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기계장치 업체인 SMEC는 14.91% 상승한 8,63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MEC는 삼성전자의 지원 속에 레이저 열 처리 장비를 개발해온 업체입니다. 자동화 생산 기계를 제작하는 TPC도 3D 프린터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고 삼성전자의 소형 정밀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모아텍과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부에 각종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대진 DMP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하이비전 시스템, 엑스로텍, 프로텍, 로보스타, 동부로봇 등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3D 프린터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루머가 확대되면서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부각됐습니다. 삼성전자가 3D 프린터를 직접 개발하는 방안은 물론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OEM 방식으로 출시하는 방안 등으로 3D 프린터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D 프린터 사업에 진출한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현재로서는 3D 프린터와 관련된 사업을 일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권부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주최 측은 32개국 512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주도로 바뀐 뒤 2년째를 맞는 올해 지스타는 전체 부스가 2261개로 늘었지만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고객과는 지난해보다 11%가량 줄어 다소 썰렁해졌습니다. 특히 국내 게임 업체들의 B2C관 참여가 크게 줄고 해외 게임 업체들의 참여가 늘었습니다. 개막 첫날 관람객의 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스타는 개최지를 부산으로 옮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관람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복리후생을 점검해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공공기관 조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과다 부채와 과잉 복지, 방만 경영으로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고착화된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과다한 복지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10월 거래량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 건수는 9만 28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9%, 전월보다 59.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2006년 주택 실거래가를 조사한 이후 10월 거래량으론 가장 많은 것입니다.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연말로 종료되며 주택 수요자들이 서둘러 구매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연 2.5%인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6개월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지난 2, 3분기에 각각 1.1%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세는 미진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기 조짐 등 불안 요인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죠.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1년이 다 돼갔습니다. 자,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국제부 이태규 기자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고질적인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베 정권에서 공격적으로 돈을 풀겠다고 선언한 지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겉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지난 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9%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3.8%에서는 크게 깎인 것이지만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또 9월 물가 상승률도 0.7%로 4개월 연속 상승해 2년 안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목표에도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엔화 약세 덕분에 기업들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4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올 회계연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 등 3대 은행들도 최근 올해 실적 전망을 대폭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좀 부실한 면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돈을 풀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이 따라서 올라가 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고통만 커질 수 있다며 직접 기업 CEO들을 모아놓고 기본급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요. 이에 아랑곳 않고 9월 기업 평균 임금이 0.3% 하락해 1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엔화 약세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해 4월부터 9월까지 무역수지 적자폭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즉 경제 구조 개혁이 단행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 화살인 금융 완화, 두 번째 화살인 재정 지출은 이루어졌지만 법인세 인하나 고용 규제 완화 같은 일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 정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봄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도 수출하는 데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들 겪고 있다고들 하던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추이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이 포인트, 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 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중단해온 제휴 부가 혜택도 의무적으로 1년간 유지해야 하며 해지할 경우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공지를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 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대라이프가 보험업계 최초로 마트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현대라이프는 내일부터 가양, 자양 등 서울 경기 지역 이마트 5개 지점에서 현대라이프 제로 어린이보험 405와 현대라이프 제로 사고보험 505 판매를 시작합니다. 매장 진열대에서 성별과 나이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한 후 계산대에서 결제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서울 경기 지역 이마트 전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종합주류업체인 무학이 수도권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무학은 오늘 경남 창원시 내서읍 제2공장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무학 제2공장은 단일 공장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분당 1,600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소주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는 12월 광고 경기 예측 지수가 104.3으로 11월과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바코는 대내외의 불안정한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광고주들이 적극적인 광고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13.3으로 가장 높았고 케이블 TV 107.3, 신문 102.3, 지상파 TV 99.9, 라디오 91.5 등의 순위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